오늘 에피소드에서는 최악의 기형 참사를 일으켰다가 다발 골수종 치료제로 다시 등장한 약물 탈리도마이드를 살펴봅니다. 1957년 독일에서 한 진정제가 개발됩니다. 임신부도 안전하다고 홍보된 약 탈리도마이드였습니다. 그러나 임신 초기 3에서 8주 사이에 복용한 여성들에게 사지 단축이나 결손을 가진 신생아가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은 현대 의약품 안전성 규제 체계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약은 수십 년 뒤 다발 골수종 치료제로 다시 등장합니다. 한때 재앙이었던 약물 분자는 어떻게 다시 의학의 중심으로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1957년 소독의 제약사 그린엔탈은 바르비투르산계보다 안전하다고 주장한 새로운 수면제를 출시합니다. 상품명은 콘테르간, 성분은 탈리도마이드였습니다. 이 약은 과량 복용하더라도 치명적 호흡 억제가 적다고 여겨졌고 중독 위험이 낮은 안전한 수면제로 홍보됩니다. 그러다 곧 임산부의 입덧과 불면 완화에도 사용되며 유럽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됩니다. 그때 그 당시에 이 약은 혁신적이고 무엇보다 안전하다고 믿어졌습니다. 탈리도마이드는 당시의 독성평가 관행에 따라 시험을 거친 약물이었습니다. 급성, 반복 투여 독성, 그리고 주요 장기 손상 평가에서는 중대한 전신 독성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규제 체계에서는 임신 초기 노출이 배아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발생 독성 시험이 확립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일부 임신동물 시험은 있었지만 특정 발달 시기와 종 차이를 정밀하게 반영한 시험 체계는 부족했습니다. 말하자면 그 시대의 과학은 탈리도마이드가 안전하다고 판단할 근거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은 배아 발달이라는 영역을 충분히 다루지 못한 채 형성된 불충분한 근거였습니다. 1960년대 초 소독과 유럽 여러 국가에서 사지가 짧거나 형성되지 않은 신생아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 극히 드물던 선천성 사지결손이 비정상적인 높은 빈도로 보고되면서 의학계는 원인 규명에 착수합니다. 1961년 독일의 렌츠와 호주의 맥브라이드는 탈리도마이드 복용과 기형 발생 사이의 연관성을 각각 독립적으로 보고합니다. 조사 끝에 공통점이 드러납니다. 임신 초기 산모들이 탈리도마이드를 복용한 것이었습니다. 같은 해 약물 복용과 기형 발생 간의 인과 가능성이 공식적으로 제기되면서 약물은 전 세계 시장에서 철수됩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최소 10,000명 이상의 기형아가 태어났고 이 사건은 20세기 발생한 약물 안전성 사건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됩니다. 사지 형성은 임신 3주에서 8주 사이 극히 제한된 시간창에서 진행됩니다. 이 시기에는 세포 증식, 이동, 그리고 분화가 정밀하게 조율되며 특히 혈관 신생은 성장하는 조직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핵심 과정입니다. 이 결정적 시기에 탈리도마이드에 노출될 경우 강한 혈관 신생 억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동물 실험에서 혈관 내피 성장인자, 즉 VEGF 신호 억제와 모세혈관 형성 감소가 관찰되었고, 이는 성장 중인 사지싹의 발달을 물리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말하자면 혈관 형성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직은 저산소 상태에 놓이고 세포 증식은 중단되며 구조 형성은 멈춥니다. 결과적으로 사지 단축 또는 결손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것이 단순한 혈관 억제 현상인지 아니면 더 근본적인 세포 내 기전의 교란인지 명확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탈리도마이드가 기형을 유발한 분자적 기전은 수십 년이 지난 뒤에야 밝혀집니다. 탈리도마이드는 CRL4, CRBN-E3 유비퀴틴 라이게이즈 복합제의 기질 인식 단백 역할을 하는 세레블론 분자에 결합합니다. 그 결과 E3 라이게이즈의 기질 선택성이 재설정되고 따라서 원래는
표적이 아니었던 특정 단백질들이 유비키틴화되어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배아 발달 과정에서는 이 변화가 치명적이었습니다. 특히 셀4와 같은 사지 형성에 필수적인 전사인자가 분해되면서 정상적인 조직 패턴 형성이 붕괴됩니다. 이로 인해 심각한 선천성 기형이 발생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동일한 기전은 다른 맥락에서는 치료 효과로 전환됩니다. 다발 골수종 세포에서는 IKGF1과 IKGF3 같은 암세포의 생존 신호를 유지하는 전사인자가 선택적으로 분해되며 그 결과 암세포는 증식 능력을 상실하고 사멸로 향하게 됩니다. 탈리도마이드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 후반 난치성 다발 골수종 환자에서 한때 금기처럼 여겨졌던 탈리도마이드 분자의 예상 밖의 항암 반응이 보고되는데, 탈리도마이드는 혈관 신생 억제 작용과 면역 조절 효과를 통해 종양 미세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관찰됩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임상 연구가 확대되었고, 2006년 미국 FDA는 탈리도마이드를 다발 골수종 치료제로 공식 승인합니다. 한때 시장에서 퇴출되었던 약물이 이번에는 항암제로 임상 현장에 재등장한 순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적인 연구가 수행되면서 연구자들은 탈리도마이드의 구조를 정밀하게 설계하여 새로운 유도체들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탄생한 약물들이 바로 IMIDS, 이뮤노모듈라토리 드럭, 즉 면역 조절 항암제 계열입니다. 레날리도마이드와 포말리도마이드는 CRBN 결합이라는 핵심 기전을 유지하면서도 항암 효과를 더욱 정교하게 강화한 약물들입니다. 이제 이 계열은 다발 골수종을 비롯한 여러 혈액암 치료에서 표준 치료 전략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한때 퇴출되었던 약물 분자가 항암 치료의 중심으로 되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다만 이 계열 역시 기형 유발 위험이 있어 엄격한 임신 예방 프로그램 하에서만 사용됩니다. 탈리도마이드는 신약 규제 체계를 변화시킨 사건이었습니다. 이후 발생 독성 시험이 전임상 필수 항목으로 자리 잡았고, 설치류와 비설치류를 포함한 다종 시험이 강화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FDA 심사관 프랜시스 켈치가 안전성 자료 부족을 이유로 탈리도마이드의 NDA 승인을 내리지 않았고, 그 결정으로 미국은 대규모 기형 사태를 피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1962년 캐프 오브 해리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약물은 안전성뿐 아니라 유효성까지 입증해야 했습니다. 이로써 임상 관리와 IND 절차가 강화되었고, 단계적 근거 축적 체계가 확립되었습니다. 말하자면 탈리도마이드는 참소했지만 현대 신약 규제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마무리합니다. 탈리도마이드는 발생 독성이라는 비극을 남긴 약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독성 기전은 다발 골수종 치료라는 또 다른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같은 약물 분자, 전혀 다른 결과. 결국 문제는 약물 분자 자체가 아니라 그 작용을 언제, 어떻게, 얼마나 이해하고 있었는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탈리도마이드는 과학과 규제가 함께 성숙해가는 과정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